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판문점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공동경비구역의 다른 이름입니다. 6.25 전쟁 때 정전협상이 진행된 곳이죠. 또 그 후 지금까지 남북한이 접촉 장소로 현대사의 굴곡진 장면들을 숱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냉전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판문점은 대한민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왜 판문점이라고 부를까? 사실 해월은 중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의문을 가졌습니다. 판문점이란 이름이 이국적으로 느껴졌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중국 음식점이 연상되기도 했거든요. 알고 보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남긴 상처였던 거죠. 올해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지나다 보니까 잊기 쉽지만 6.25 전쟁은 근대 국제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1500년대 이후 전쟁 가운데 군인 사망자가 7번째로 많은 전쟁이라고 합니다. 남은 측만 해도 한국군 77만 2천여 명, 유엔군 15만 1천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되었죠. 이렇게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사회적 충격과 혼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쓰라린 아픔이 우리말에 응어리져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선진국 수준의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도 다 그런 희생과 헌신의 덕분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지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6.25 전쟁과 관련된 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판문점이 있는 동네의 이름은 원래 널문이였습니다. 초가집 몇 채만 있던 조용한 농촌 마을이었죠. 널빤지로 된 대문과 다리가 있어서 널문이로 불렸다고 하는데 다른 설도 있습니다. 조일전쟁 때 의주로 급히 피난 가던 선조가 한밤중에 임진강에 이르러 강을 건너야 했는데 배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자기 집이 널빤지 대문을 뜯어 자발적으로 뜯었는지 못난 임금의 병사들이 뜯어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놓은 다리로 선조가 무사히 건넜다고 해서 널문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판문점은 한국전쟁의 휴전회담이 열린 곳이지만 사실 처음에는 개성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1951년 7월 8일 예비회담이 개성 북쪽의 고급 요리점 내봉장에서 개최되었죠. 그런데 개성이 북한 통제지역이다 보니까 중립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담장의 유엔군 의자를 공산군 측보다 낮은 것을 놓아서 유엔군 대표가 북측을 올려다보게 만들거나 회담장 주변에서 북한군이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엔군 측이 회담 장소 이전을 제의하고 북측이 새 회담 장소로 널문리를 제안해 유엔군이 동의함으로써 장소가 개성에서 널문리로 바뀌게 된 거죠. 1951년 11월 미군이 촬영한 널문리 일대의 모습인데요. 들판 가운데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곳이 휴전회담이 이루어진 판문점입니다. 오른쪽에 흰색 둥근 물체는 중립지대임을 표시하기 위해 띄운 열기구고요. 회담이 열린 판문점 건물은 주막을 겸한 상점 앞 콩밭에 지어졌습니다. 사진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안악 뒤에 회담장 건물이 보이죠. 그런데 회담 장소를 표기하려면 참전국인 중국어 표기도 필요하잖아요. 중국이 널빤지 판, 문, 가게점을 합성해 판문점으로 표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판문점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결국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와 통일의 꿈을 짓밟고 휴전선만 그은 것이 아니고 판문점이란 한자 이름까지 남기고 간 것이죠.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8호호는 대한민국의 가장 북쪽에 있는 호수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완공된 인공댐인데요. 천연기념물 황쏘가리로 유명하고 또 호수 상류에 한반도 섬이 있죠. 이 8호호도 원래 이름은 화천호 또는 대붕호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에서 우리 국군 육사단이 여기서 중공군에게 대승을 거뒀죠. 전쟁이 끝나자 이승만 대통령이 오랑캐를 무찌른 호수라는 뜻으로 깨트릴 파, 오랑캐로 큰못 호자를 써서 8호호라고 이름 붙인 거죠. 당시 중공군이 유엔군 반격에 밀려서 패전병 3만여 명이 후퇴하는데 동쪽 양구 방향 퇴로를 미 제1해병사단이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중공군이 461번 지방도를 따라 북쪽 철원 방면으로 진로를 바꾸는데요. 그러나 그곳은 이미 우리 국군 육사단이 맡고 있었습니다. 1951년 5월 26일 아침에 미군과 함께 공격을 개시해 28일까지 3일간 전투를 벌여서 중공군 24,141명 사살하고 7,905명을 포로로 붙잡습니다.
당시 육사단의 중대장으로 참전한 참전용사 김다륙 씨 증언에 따르면 호수 일대가 중공군의 시신이 썩는 냄새로 진동해 코에 마늘을 넣어야 했다고 합니다. 현대판 살수대첩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압도적인 대승이죠. 남측이 서부전선과 달리 동부전선에서 38도선 북쪽 지역까지 휴전선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이 승리가 바탕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중국은 8.55 전투 전사자를 3,000명 규모로 축소해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으로서는 뼈아픈 패배였던 모양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에 중국 외교부가 당시 노영민 주중 대사에게 8.55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노영민 대사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8.55 이름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물론 결과적으로 8.55 이름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면서 핵 공갈을 하고 그런 북한의 행위를 중국이 감싸고 있는 한 한국전쟁의 명명백백한 기록이 화해나 치유라는 이름으로 지워질 수 없는 것이죠.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부대찌개는 글자 그대로 군부대의 찌개란 뜻입니다. 한국전쟁으로 태어난 퓨전 음식이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소시지와 햄, 스팸, 치즈 등의 전통적인 고추장과 김치, 버섯, 파 같은 것들을 넣어 끓이면 얼큰한 것이 우리 입맛에 맞아 널리 퍼진 거죠. 원래 부대찌개의 선배로 꿀꿀이죽이라고 부르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 짬밥을 죽처럼 쓴 것인데 자조적인 표현이 나타내듯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음식이죠. 말이 좋아 짬밥이지 미군이 먹고 남은 잔반을 끓여서 만들었거든요. 휴전이 되고 나서도 60년대 초까지 국가 경제가 무너져서 거지도 많을 때라 복지단체 등이 이것을 나누어 주었던 거죠. 그러나 부대찌개는 꿀꿀이죽과는 다릅니다. 부대찌개는 햄, 소시지 등 식재료가 새 것이고 조리 방식도 의정부 등 미군 부대가 밀집했던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라면 등을 넣어 입맛을 돋웠죠. 너 골로 간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죽음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의 유래는 여러 설이 있는데요. 고리, 관을 뜻하는 옛말에서 나왔다는 설부터 지금의 은평구 신사동 지역에 있던 고택골이란 옛 마을 이름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고택골에 공동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어서 고택골로 갔다 이 말을 줄여 골로 갔다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이 본격적으로 널리 쓰이게 된 것은 6.25 전쟁 때부터입니다. 전쟁 때 인민군이 양민과 포로들을 골짜기로 끌고 가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산골짜기 말하자면 골로 끌려간다는 표현이 죽음을 뜻하게 된 거죠. 보통 우리가 말이 많거나 빠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따발총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씁니다. 따발총은 6.25 전쟁 때 인민군이 대표 무기였던 소련제 기관단총이 수십 발을 연속 사격한다 해서 총알 여러 발을 뜻하는 한자 다발총이 변한 말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련제 기관단총 아랫부분을 보면 짐을 머리에 일 때 머리 위에 받치는 둥근 고리 모양의 또아리처럼 생긴 게 달려 있습니다. 70발이 총알이 든 탄창인데 함경도에서는 또아리를 따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따발총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참고로 또아리를 다른 말로 또아리라고도 해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또아리는 표준말이 아닙니다. 또아리가 맞죠.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6월 호국의 달 건강이 국력입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